이번 시간에도요, 여러분들 이제 계속 함께 공부하시는 것처럼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 있는 건강의 중요한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많은 암 환자들과 중증 질환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건강의 지혜를 안내하는 책입니다. 그에 앞서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 책에 사실은 꼭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만 보는 책인 줄 아는데 사실은 암을 해독하는 원리와 몸에서 독소를 빼는 원리가 같기 때문에 이 책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노하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약간 이상한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손톱에 막 껍질이 각질이 벗겨지듯이 막 벗겨주고 또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해독식을 3개월, 6개월 혹은 1년 하면서 세포가 확 뒤집어지면서 머리카락도 세포가 바뀌고 손톱, 발톱, 그 다음에 피부에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껍질을 이렇게 벗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내 몸에 뭐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들 종종 하시죠? 안 하십니까? 갑자기 손톱이 조금 부러지고 막 이렇게 손톱에 막 이렇게 크랙이 가는 것처럼 그런 증세가 생기고 머리털이 듬성듬성 빠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네, 내 몸에서 뭐가 결핍됐나? 어떤 영양소가 빠져 있나? 이런 생각 드시죠? 특별히 어떤 영양소가 빠진 것 같으세요? 칼슘, 또 단백질. 되게 모두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특별히 이제 암 환자들은 해독식을 할 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독이 되는 그 사인 가운데 이런 증세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오늘날 이제 우유와 분유를 신생아 때부터 많이 먹기 때문에 중이염을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균성 알러지 비염, 뭐 이런 증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증세들에 대한 처치법을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녹색 잎에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녹색 잎사귀들에는 칼슘이 아니라 섬유질만 있는 거 아니에요? 비타민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모든 녹색 잎에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생경과류에도 칼슘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과류가 뭔지 아시죠? 호두, 아몬드, 캐슈넛, 잣, 뭐 이런 아이들. 경과류와 종실류. 그리고 지구상의 어떤 음식보다 가장 좋은, 가장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걔가 누구예요? 깨입니다. 깨. 여러분 아셨어요? 가장 좋은 칼슘이 우유인 줄 아셨죠? 가장 좋은 칼슘이 달걀인 줄 아셨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칼슘이 그 무엇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깨라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과일에도 상당량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에는 칼슘이 없는 줄 아셨죠? 과일식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전 여사님 안 나오셨네. 저 칼슘 영양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질문하셔서 꼭 오셔야 되는데 자, 칼슘 영양제를 드셔야 됩니까? 과일식 하기 때문에 제 몸에서 지금 칼슘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과일에도 상당량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매일 먹고 이따금씩 생경과류를 조금씩 먹어주면 칼슘 결핍이 도저히 생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견과류를 보면 뭐 호두나 잣이나 아몬드 보면 껍질이 딱딱합니까? 부드럽습니까? 왜 딱딱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껍질이 딱딱한 애들은 많이 먹지 말라고 적당량만 먹으라고 껍질을 딱딱하게 해놓으셨대요. 굉장히 지혜로우시죠? 자, 섭씨 54도의 열만가에도 음식에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거의 파괴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더글러스 그레함 박사나 많은 이 영양의학자들이 많은 이 연구를 통해서 로푸드로 음식을 먹는 것이 다시 말하면 죽은 음식 때문에 여러분의 세포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산 음식, 효소가 파괴되지 않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는 섭씨 50도 이하의 48도 이하의 음식을 먹는 것이 산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포를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 음식 위주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내가 먹어야 될 칼로리 100분율 가운데 60% 이상은 산 음식으로 드시는 게 여러분의 모든 병든 세포를 가장 빨리 부활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섭씨 54도의 열만 가해도 음식에 있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거의 파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중증 환자분들은 따뜻한 수프에다가 나물도 푹 익혀가지고 이빨이 듬성듬성 쑥쑥 들어갈 만큼 팍팍 익혀서 드셔야 여러분들은 소화가 잘 되는지 아시는데 사실은 그런 아이들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거의 다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으로 먹어서 좋고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들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칼슘도 미네랄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불로 가공하지 않은 생견과류나 생씨앗류를 섭취하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 견과류와 종실류를 드실 때 제가 방법 말씀드렸죠. 견과류 잘못 드시면 독이 됩니다. 어떻게 드시면? 생견과류를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조리된 견과류 말고 여러분들은 이제 견과류를 사실 때 캐슈넛이나 아몬드나 호두나 잣과 같은 모든 견과류, 종실류들은 어떻게 드셔야 돼요? 하루 정도. 견과류나 종실류에는 효소 억제 물질이라는 독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는 어떻게 제거하셔야 되냐면 하루 정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적어도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물에 불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효소 억제 물질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캐슈넛 이렇게 담가놓고 아침에 와보면 이모님들 잘 아시죠? 기절하시죠? 와보면 시커먼 캐슈넛 물에 아몬드 물에 시커먼 떼꼬작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흙장난하다 온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또 두세 번 씻어야 돼요. 거기에 덕지 효소 억제 물질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독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이 씻어서 만약에 견과류로 우유를 드시고 싶으시면 아몬드나 넛밀크, 견과류 우유를 드시고 싶으시면 1대2로 견과류 1대 물 2 이렇게 해서 바이타믹스 같은 고속 믹서기에다 드르륵 곱게 갈아서 소금만 약간 넣어도 되고 그대로 드셔도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는 넛밀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칼슘 공급원이라고 생각했던 우유 대신에 가장 좋은 넛밀크를 드시는 방법도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칼슘도 미네랄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열하지 않은 생견과류나 생씨앗류, 종실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칼슘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우유죠. 칼슘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계란이죠. 메르치죠. 예, 메르치 아라치. 자, 여기 보니까 가장 좋은 공급원은 여러분 아침마다 드시는 아마씨와 함께 버드윅 프로토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모든 염증을 마치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이 아메바가 확 잡아채듯이 그걸 확 잡아챌 수 있는 이 아마씨와 그 다음에 뭐와의 만남? 황단백질과 아마씨가 만나면 환상적으로 염증 수치를 팍팍팍 줄여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늘마을에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콩물 드실 때 아마씨하고 들깨 한 숟가락을 넣어서 먹는 것은 이 과학 중에 과학이고 여러분의 염증 수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칼슘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나 견과류 그리고 다시마, 홍조류 이거 가장 좋은 스피루나죠. 다시마, 홍조류, 모든 녹색잎, 무화과, 대추, 자두 같은 과일과 채소들의 섬유질이 비타민이 많은 게 아니라 물론 많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장 좋은 칼슘의 공급원이 이런 데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눈을 좀 뜨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샐러드나 채소에 깨를 뿌려 드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칼슘 결핍에 걸리고 싶어도 도저히 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칼슘을 소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소는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 우유를 먹던가요? 어린 소 말고 어린 애기 소 말고 성인 소가 여러분들처럼 성인이 된 여러분들처럼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 우유를 드시던가요? 우유를 먹던가요? 소가 우유 먹는 거 보셨어요? 성인 소가? 여기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소는 그 좋은 칼슘 공급원을 어디서 먹냐면 바로 살아있는 풀에서 칼슘을 공급받습니다. 암소가 칼슘을 위해서 우유를 마시지 않고 치즈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즈 먹는 소 보셨습니까? 예, 우유 먹는 성인 소 보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칼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칼슘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우리 학창 시절에 배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칼슘은 우리 몸의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거는 칼슘의 일반적인 기능입니다. 뼈가 튼튼해지고 치아가 튼튼해지려면 몸에서
산성화된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칼슘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그 산도가 높은 산성 물질을 중화시켜서 칼슘을 보유하는 일을 하는 것이 칼슘이 하는 일입니다. 자, 칼슘의 주요 기능은 우리 몸에 있는 산성 물질을 뭐 하는 일이다? 중화시키는 일이 주 임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슘 결핍에 걸리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암이 걸리는 이유, 그 다음에 많은 난치성 질환이 걸리는 이유, 그리고 B형 간염이 걸리는 이유 다 뭐 때문이냐면 지금까지 계속 수많은 암 전문가들과 영양의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았지만 관절염도, 류마티즘도, 백혈병도, 암도, 파킨스도 보니까 뭐예요? 다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생긴 병들이에요. 산도가 높은 식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칼슘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산도가 높은 환경을 중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칼슘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혈액의 세포에 또 뇌혈관에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려면 여러분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칼슘이 안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칼슘 영양제를 드셔서 또는 우유나 치즈를 먹어서 칼슘이 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중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쏟지 않는 산성물질을 중화시키지 않도록 산성화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힌트입니다. 자, 몸에 있는 칼슘이 그 산성식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칼슘을 얻지만 계속적으로 칼슘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터를 제외한 모든 유제품은 우유나 또는 뭐 마가린, 마요네즈 또는 요플레, 요거트, 요구르트 버터를 제외한 모든 유제품은 산성이 극도로 많은 음식입니다. 버터는 지방이라서 산성이기보다는 중성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버터를 먹어야 할까요? 아니죠. 지방은 단백질의 소화를 지연시킵니다. 따라서 버터와 다른 단백질 음식을 섞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최악의 궁합이 나쁜 아이가 음식물 배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뭡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버터는 탄수화물과 함께 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밥에다가 버터를 발라서 드시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칼슘을 위해서 유제품을 먹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우리가 먹은 유제품을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 우유 유제품을 먹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은 유제품이 그 유제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칼슘과 인산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몸에 칼슘을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는 식습관으로 바꾸시면 몸에 산성이 더 적게 형성되도록 하시면 몸에서 칼슘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적혈구에서 골수를 생성하는 게 더 튼튼해져서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해보니까 오늘 혈액이 처음에는 막 떡이 져가지고 어혈이 뭉친 것처럼 막 뭉쳐있던 애들이 지금은 적혈구가 막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우리 이정선 선생님, 사모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눗방울처럼 예쁘게 똑똑똑똑 떨어져서 그 적혈구 사이로 세포 속으로 산소가 막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그 적혈구에서 산소를 갖다가 여러 세포나 혈관이나 기관으로 장기 속으로 다 운반하게 되면 여러분 몸속의 남세포가 빨리 녹아지겠죠. 이 공식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칼슘의 잠재적 가치가 극대화되면서 우리 몸의 칼슘 보유량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제품의 소비를 줄이면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허물이 벗겨지거나 손톱이 쉽게 부러지거나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해독식을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 333, 737, 115 다양하게 자기 체력에 맞춰서 대장 폐석부터 뚫고 들어가고 기생충 해독하고 지금 막 흡충이 여기저기 붙어있던 분들 막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음에 이제 간 청소하면서 담석이 막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오고 신장 결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때 여러분들이 또 이런 증세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톱 발톱이 막 부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쉽게 부스러지기도 하고 머리털이 이렇게 빠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이 변화를 단백질의 결핍으로 오해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증상은 몸이 이제 부드러운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몸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유제품에 들어있는 거친 칼슘을 흡수했던 몸이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와 씨앗류에서 발견되는 고운 칼슘을 흡수하는 몸으로 변화하면서 적응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허물을 벗는 동물처럼 인간의 손톱과 발톱과 머리카락도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는 중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피부도 정기적으로 낡은 허물을 벗고 더 건강한 조직으로 교체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몸은 빠진 머리카락을 윤기 있는 머리카락으로 대체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황 선생님도 신 선생님도 우리 지연 씨도 지금 골고루 혜경 씨도 골고루 지금 이 모든 세포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 여사님도. 그래서 빠진 손발톱도 강하고 튼튼한 것으로 대체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손톱, 발톱이나 머리카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때 여러분들은 우유를 드시거나 메르치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여러분이 가장 좋은 이 칼슘을 섭취하셔야 되냐면 견과류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더 빼내가는 우유나 메르치 대신에 여러분들은 이 중화시키느라 일을 하지 않아도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않으면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칼슘을 적절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칼슘 공급원이 뭐냐면 호두나 자시나 아몬드, 캐시넛과 같은 견과류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칼슘 공급원이라는 것입니다. 채소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반컵 정도의 견과류만으로도 사람의 하루 섭취량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견과류 한 줌씩 드시고 점심에도 한 줌씩이 아니라 견과류 하루 섭취량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콩물에다가 아마씨에다가 들깨에다가 또 소스에도 이제 채소 드실 때 소스에도 견과류 종실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아침에 한 번만 저희가 견과류를 드리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7알 정도 아몬드나 호두나 7알 정도.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아마씨도 드시죠? 들깨도 드시죠? 골고루 드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섭취하시면 됩니다. 자, 유제품의 소비를 줄이는 즉시 견과류와 씨앗류를 일주일에 2~3번 정도 먹으면 되고요. 그러면 손발톱이나 머리카락이 전보다 훨씬 튼튼하게 자라고 윤택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이염, 알러지 리액션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이런 증상들이 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알레르기와 천식이 뭐 때문에 생기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요새 집집마다 거의 다 한 명씩은 우리 자녀들이나 뭐 남편이나 환절기 되면 알러지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 감기 줄 아는데 감기가 아니고 환절기에 꽃가루만 날리면 막 알러지 비염 있는 분들 많으시죠? 세균성 비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또 천식 때문에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알러지 리액션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유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천식, 우리 대화할 때도 컥 하면서 가래가 뒤에 꽉 쌓여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계속 천식 증세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환절기에 많습니다. 자, 알레르기나 천식이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우유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전문가들이 이제 그 사실을 증거를 뒷받침해 줄 겁니다. 자, 대부분의 천식 환자의 경우 유제품을 즐겨서 먹는다는 겁니다. 베스스나드 그라스 박사와 허버트 셀턴 박사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중이염에 걸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중이염은 아주 일반적인 병인데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유년기에 한 번쯤 중이염에 걸립니다. 중이염을 겪는 어린이는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요새는 유행이죠. 모유는 한 몇 개월, 6개월 먹이고 6개월은 분유 먹이고 그래야 아이들이 머리가 좋다고 상식적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엄마들이 모유가 가장 좋을 때도 모유를 중단하고 우유나 분유로 바꾸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눈을 뜨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중이염이나 알러지나 이런 어려서부터 질병에 연약한 체질이 되는지 중이염을 겪는 어린이는 대부분 유제품이나 분유 혹은 그 두 가지를 다 먹고 자라고 유제품이나 분유를 먹지 않고 자라는 어린이는 중이염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예, 유제품을 먹는 아이들에게서만 이런 중이염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을 소의 젖을 먹도록 창조했을까요? 인간의 젖을 먹도록 창조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유 유제품을 먹는 것은 간접적으로 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게 아니고 소의 젖을 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은 바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큐 What the Health에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earchers have studied bone development in kids and whether they get stress fractures and that kind of thing. And the kids who drink the most milk have zero protection. Milk does not build strong bones. Harvard researchers have looked at a large group of older women. Over an 18-year period, the milk drinkers had zero protection from fractures. So this old notion that somehow milk is going to build strong bones or protect your bones later in life, it's a myth. People that drink milk have higher rates of hip fractures, have more cancer, and live shorter lives. It turns out that countries with the highest dairy consumption also have the highest rates of osteoporosis, so clearly drinking more milk doesn't protect your bones. Doing more research, I found that dairy was linked to many different types of cancers.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우유 유제품을 먹는 게 여러 가지 암 발병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닥터 닐 버나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동의 뼈 발달과 피로 그리고 골절 등에 대한 많은 연구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우유를 가장 많이 마시는 아동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뭐에 위험하냐면 뼈 발달과 뼈 성장에 가장 지체된다는 것입니다. 골절률도 상당히 높고 우유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주 좋은 칼슘 공급원이나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유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자, 하버드 대학 연구진이 많은 노년 여성에 대해서 무려 1년이 아니고 몇 년이요? 여기 보니까 18년간을 조사한 결과 우유를 마시는 여성은 골절 예방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정선 사모님 엉덩이 오시자마자 둔부 골절 때문에 예, 지금 기부스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엉덩이 골절 때문에 우유 좀 드셔야 되겠죠? 아니요. 예. 자, 우유가 뼈 건강에 좋거나 나이 들었을 때 뼈를 보호한다는 오래된 생각은 잘못된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이클 그레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둔부 골절 발생률, 엉덩이 골절 발생률, 그리고 발암률이 더 높고 평균 수명도 훨씬 더 짧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What the Health의 감독인 킵 앤더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제품 섭취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골다공증 발병률도 높다 낮다. 예, 아까 지금 여러분이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겠지만 이 연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The China Study,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는 이 콜린 캠벨 교수와 많은 수많은 역학자들이 중국에서 수십 년을 걸쳐서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영양학의 대가이신, 영양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콜린 캠벨 교수를 기절하게 만든 사실이 뭐냐면 단백질 신화가 정말로 인류에게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악의 기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학의 이단자로 불리게 됐죠. 그러나 이 많은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유가 여러분의 뼈 건강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더 해보니 우유는 칼슘만 빼가는 것이 아니라 우유와 유제품 섭취는 여러 가지 유방암이나 또는 또 전립선암과 같은 호르몬성 암에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 암연구협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살펴보신 것처럼 해독식을 오래 할 때나 또는 단백질을 너무 과잉으로 먹거나 칼슘이 너무 과잉되어 있을 때 오히려 이러한 중이염이나 알레르기와 함께 손발톱이나 머리카락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해결하시면 될까요? 예, 견과류, 그리고 깨, 그리고 종실류와 같은 가장 좋은 칼슘 공급원으로 여러분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는 여러분의 이제 어머니들이 골다공증이나 골조성증이나 특별히 항암하고 방사선 하신 분들은 이제 뼈가 굉장히 약해져 있어서 골다공증이 많이 있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칼슘이 부족하다고 해서 칼슘 영양제를 드시는 것보다 또는 우유를 하루에 한두 컵씩 드시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은 그 칼슘이 중화제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몸에서 칼슘을 더 많이 빼나간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몸에서 더 이상의 이제 칼슘이 유출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